11월 2일 선거에 앞서 실시된 조기 투표가 오늘인 29일 마감됐습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 삶에 밀접한 시정을 다루는 시장과 시의원이 선출됩니다. 스와니 시의원 선거에는 지역 개발과 보존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개발위원회 관계자를 스티브 홍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건강을 사유로 사임한 다포스터 시의원 자리에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피트 차펜티어 시의원은 이번 선거 관련 스와니 시의 주요 화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I think the main issues for residents in the city of Suwannee is to really maintain the quality of life, which means they want to be safe. They want to make sure they have adequate police coverage, which we do. We've won awards in that space. They want to. There's concerns about traffic, and obviously we're working to help in that area as far as improving the different roads that we do have. And also they want to see an increase in restaurants and other businesses that would allow them to stay in Suwannee and enjoy the quality of life. 1997년부터 스와니에 거주하고 있는 차펜티어 시의원은 스와니시의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등 여러 인종들의 유입이 늘고 있다고 소개하며 다양성이 요구되는 데 있어 문화와 행사 참여를 통해 스와니시가 함께 발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펜티어 시의원은 스와니시는 개발을 원하는 쪽과 반대쪽이 공존하고 있다며 모든 개발 제안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와니 시의회 제5지구는 피트 차펜티어 시의원에 맞서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후보와 조나단 마르칸토니오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도 추진해온 사회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절반으로 줄여 의회 처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면서 의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에 공언한 3조 5천억 달러 수준의 사회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제시하는 등 협상에 나섰습니다. It's a framework that will create millions of jobs, grow the economy, invest in our nation and our people, turn the climate crisis into an opportunity and put us on a path not only to compete but to win the economic competition for the 21st century against China and every other major country in the world. 조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안은 무상교육과 의료 서비스 등 미래 경쟁력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사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수백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We spent hours and hours and hours over months and months working on this. No one got everything they wanted, including me. But that's what compromise is. That's consensus. And that's what I ran on. 하지만 의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원 마련과 국가부채, 코로나19 사태 등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야당인 공화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회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정치계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억만장자세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미국 국가부채가 28조 9천억 달러이며 납세자 1인당 부채가 22만 9천 달러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정부의 지출이 오히려 문제라고 역공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와 물가 상승 등 악재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이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사회 인프라 투자 예산안을 확충해 내년 중간 선거를 대비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 기프트카드를 주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러한 금전적 혜택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스티브 홍 기자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대와 UCLA, 콘트라코스타 보건소 공동연구진은 인구 110만인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인센티브와 보건 메시지에 따라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인종과 성별, 그리고 민족과 나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를 택했는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중보건 메시지가 사람들의 접종 의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금 인센티브와 보건 메시지 모두 실제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40대 이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경우 오히려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은 의학적 견해나 정치적 사유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하이뮤지엄에서 12월 11일까지 열리는 게이트 크래시어스 단체전에 배준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이뮤지엄에서 약 100년 전 엘리트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미술계에 정식 교육 없이 게이트를 부수고 등장한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게이트 크래셔스라는 이름의 단체전으로 기획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1920년대에서 4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 독학을 통해 회화 미술 작품들을 그려낸 화가들의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이트 크래셔스는 존 케인, 호레이스 피핀, 애나마리 로버트슨 모제스와 같은 화가들이 신분, 인종, 그리고 성별의 제약을 이겨내고 미술계의 주류로 진입하게 해준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Hello, I'm Catherine Jennelson. I'm the curator of folk art here at the High Museum of Art in Atlanta, and I'm the organizer of this exciting exhibition, Gatecrashers, The Rise of the Folk and Self-Taught Artists in America. And behind me are three of the most important artists who rose to fame in this period: John Kane, Horace Pippin, and Grandma Moses. They were among generations of artists who started getting recognition in the art world despite the fact that they'd never been to art school. And that's why we call them gatecrashers, because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dn't had formal training, they still crashed the gates of the art world to achieve recognition from some of the most important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Thank you, and I hope you'll come see us at the High before December 11th. 게이트 크래셔스는 12월 11일까지 이어지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하이뮤지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10월 2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669만 8,658명, 누적 사망자는 76만 4,11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만 72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3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6만 3,757명, 누적 사망자는 2만 4,7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0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13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882명, 누적 사망자는 1,365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7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338명, 누적 사망자는 1,63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미국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팩토리얼 에너지와 공동 개발 협약을 맺고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양산과 실제 전기차에 탑재하는 단계까지 통합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 전기차 안전성과 주행 거리를 20에서 50%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팩토리얼 에너지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인 패스트를 보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추이를 관찰할 때 가장 선호하는 통계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발표한 9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 대비 3.6%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는 1991년 5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넘어선 것입니다. 한편 지난달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1% 감소했으며 개인 소비 지출은 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개인 자산이 역대 최고인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세계 2위 자동차 업체 도요다의 시가총액 2,83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시가총액과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재산도 하루 사이 폭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러 논란 가운데에서도 전기차와 민간 우주여행 사업 등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로 월드시리즈 3차전을 애틀랜타 투리스트 파크에서 치르게 됩니다. 1차전은 승리했지만 2차전을 애스트로스에게 패하면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홈 경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